아빠, 오늘도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병실에 스며들었어요. 하얀 천장,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 소독약 냄새. 박도연은 그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죠. 눈꺼풀은 납처럼 무거웠지만 귀는 또렷했어요. 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애들 셋이나 입양됐대요. 다들 새 가족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지는 늘 이렇게 일상을 들려줬어요. 병실 밖 세상이 여전히 돌아간다는 걸 아버지에게 증명하듯이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수진아. 아빠도 듣고 있어. 다 듣고 있단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3개월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였죠. 의사는 말했어요. 뇌관 손상이 심합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아내 미정은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울었어요. 도연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생각보다 짧았죠. 이틀 뒤 미정은 장례식장 팸플릿을 들고 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복도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 도연의 형, 도철이었어요. 동생 보험금이 얼만데. 미정 씨, 우리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이미 3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아주버님, 그래도 뭐, 병원비만 한 달에 500씩 나가는데?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형의 목소리엔 슬픔이 없었어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수진이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아빠, 저 믿어요. 아빠는 꼭 돌아올 거예요. 도연은 속으로 외쳤어요. 그래, 수진아. 아빠는 포기 안 해. 절대.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미정과 도철이 함께 들어왔죠. 수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두 사람의 발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미정은 가볍고 조심스러웠고 도철은 무겁고 거칠었죠. 동생, 형이 왔다. 도철이 침대 난간을 툭 쳤어요. 금속성 소리가 울렸죠. 미정 씨 말 들으니까 애가 매일 온대요? 수진이가? 네. 퇴근하고 매일 들러요. 그거 말려야죠. 애 인생도 있는데 이렇게 매달리면 뭐해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은 그 한숨 속에 담긴 피로를 느꼈어요. 아주버님 말도 맞긴 한데 수진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요. 고집? 그게 고집이에요. 집착이지. 도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정 씨, 솔직히 말해요.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요? 동생 깨어날 가망도 없는데. 보험금 5억. 거기다 집까지 합치면 7억은 되잖아요. 그걸 왜 병원에 갖다 바쳐요? 도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졌어요. 심전도 기계가 삐 소리를 냈죠. 미정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지? 담당 의사 정세훈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선생님. 갑자기 기계가. 세훈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일시적인 심박 변화네요. 괜찮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에요. 도철이 코웃음 쳤어요. 기계도 고장 나려나 보네. 사람도 기계도 다 낡으면 그런 거죠, 뭐. 세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보호자분, 환자 앞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도철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미정이 그 뒤를 따랐죠. 복도에서 또 속삭임이 들렸어요. 미정 씨,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생각해 볼게요. 도연은 어둠 속에 갇힌 채 분노를 삼켰어요. 형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 유산 문제에서도 늘 자신의 몫을 탐냈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어요.
내가 깨어나야 해. 반드시. 한 달이 흘렀어요. 수지는 매일 왔고 미정은 일주일에 두세 번 왔어요. 도철은 매일 왔어요. 이상했죠. 형이 이렇게 자주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밤 병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1시간마다 체크하러 올 뿐이었죠. 도연은 천장을 응시했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느껴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두쌍. 도철과 미정이었어요. 지금 확실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하죠. 제가 보험사 친구한테 확인했어요. 사망 시 배우자한테 5억이 바로 나와요. 하지만 뭐예요? 미정 씨, 우리 이미 4개월을 버텼잖아요. 기적은 없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존엄사. 그거 신청하면 되는 거죠? 미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가족 동의만 있으면 돼요. 수진이만 설득하면 되는데 수진이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럼 미정 씨 혼자라도 서명하세요. 배우자 동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알겠어요. 도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아내와 형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는 소리를. 내일 제가 서류 가져올게요. 네. 두 사람이 나갔어요.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도연의 내면은 폭풍이었어요. 미정아, 당신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 수진을 낳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을 포기하려 했어요. 아니, 포기가 아니었어요. 제거하려는 거였죠.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삐삐삐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의식 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깨어나야 해. 수진을 지켜야 해. 이튿날 아침 수진이 병실에 왔을 때 미정도 함께 있었어요. 드문 일이었죠. 엄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아빠 상태 확인하러. 미정의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수지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봄이 오나 봐요. 미정이 창밖을 봤어요. 벚꽃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죠. 수진아. 네. 우리 아빠에 대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얘기요?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빠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엄마. 수진이 미정을 똑바로 봤어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존엄사? 미정이 움찔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큰아버지가 간호사한테 물어보는 거 들었어요. 엄마, 설마 진심은 아니죠? 수진아, 우리 현실을 봐야 해. 병원비만 벌써 2천만 원이 넘었어. 내 아빠 연금으로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아직 살아계세요. 숨 쉬고 계시고 심장도 뛰고 있어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올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이 0은 아니래요. 5%야, 수진아. 겨우 5%라고. 그래도 0은 아니잖아요. 미정이 눈을 감았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생각해봐. 제발. 생각 안 해요. 절대. 수진이 아버지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도연은 모든 걸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 아내의 한숨, 그 사이의 균열.
그는 수진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수진아, 고맙다. 아빠는 포기 안 해. 너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죠. 미정이 병실을 나갔어요. 수진은 홀로 남아 아버지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아빠를 포기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뜨거운 물방울이 도연의 손등에 닿았죠. 도연의 내면이 요동쳤어요.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무력해서. 일주일 뒤 병실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도철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죠. 미정과 수진이 모두 있는 자리였어요. 수진아, 큰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도철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존엄사 신청서야. 내 엄마는 이미 서명했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서류를 낚아챘죠. 이게 진짜예요? 엄마가 정말 여기 서명했어요? 배우자 동일안에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미쳤어요? 둘 다 미쳤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병실 밖 복도까지 울릴 정도로 크게. 아빠는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큰아버지는 아까부터 보험금 얘기만 하시고 엄마는 병원비 걱정만 하시고 아빠가 사람이에요. 짐이 아니라고요. 도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애가 지금 버릇없는 건 큰아버지예요. 수진이 도철을 노려봤어요. 큰아버지, 제가 다 알아요. 아빠 보험금 노리는 거, 사업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다 알아요. 뭐?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5억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시던 거요. 미정이 도철을 돌아봤어요. 아주버님, 그게 사실이에요? 도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이면 어때? 어차피 동생은 못 깨어나. 못 깨어난다고 확신해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뇌파 검사에서 미세한 반응이 나타났대요. 아빠가 소리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도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수진이 옳았어요. 그는 듣고 있었죠. 모든 걸. 그런 건 그냥 기계 오류야. 오류가 아니에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는 살아계세요. 우리 말 듣고 계시다고요. 미정이 딸을 안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이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힘들어. 정말 힘들단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도철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서명 안 하면 내 엄마 동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럼 전 법원에 갈 거예요. 금치산자 신청할 거예요. 엄마가 정신적으로 제대로 판단 못한다고. 수진아, 미정이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얼마나 버텼는지 알아? 4개월 동안 매일 여기 와서 내 아빠 대소변 받아내고 욕창 치료하고 넌 그냥 퇴근하고 1시간씩 앉아있다 가는 것뿐이잖아. 수진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지쳤어. 미정이 등을 돌렸어요. 도철이 그녀를 따라 나갔죠. 병실엔 수진과 도연만 남았어요.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아빠, 제가 뭘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연은 외쳤어요. 마음속으로 온 힘을 다해. 수진아, 포기하지 마. 아빠가 꼭 돌아갈게. 그날 밤 도연은 혼자였어요. 수진은 결국 퇴근해야 했고 미정은 오지 않았죠.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확인하러 왔다 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병실엔 기계음만 울렸어요.
도연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 의사는 5%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까? 만약 내가 못 깨어난다면 수진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면서 아빠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그건 안 돼. 도연은 몸을 움직이려 했어요. 손가락, 발가락, 뭐든 좋으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죠. 뇌가 신호를 보냈지만 몸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의사 정세훈이었어요. 이상했죠. 이 시간에 의사가 회진을 올 리 없었는데 세훈은 차트를 확인하더니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박도연 씨, 들리세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론 깨어날 가능성이 낮죠. 하지만 세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따님을 보면 기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그가 손을 놓았어요. 내일 보호자 면담이 있습니다. 존엄 사건으로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의학적으론 그게 맞으니까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따님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그 아이한테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세훈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러다 멈춰섰죠. 박도연 씨, 만약 정말 듣고 계신다면 신호를 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침묵. 역시 안 되겠군요. 그가 나갔어요. 도연은 절규했어요. 소리 없는 비명을. 나 여기 있어. 듣고 있다고. 제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은 그를 들을 수 없었죠. 눈물이 고였어요. 볼 수 없었지만 뜨겁게 느껴졌어요. 아, 눈물은 흐르는구나. 이 무력한 몸에서 눈물만은 살아있구나. 수진아, 미안해. 다음 날 오후 보호자 면담실. 미정, 도철, 수진, 그리고 정세훈이 앉아 있었어요. 존엄사 신청건으로 모이셨죠. 세훈이 서류를 펼쳤어요. 배우자분은 동의하셨고 따님은 반대 입장이신 거죠? 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따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소견으로는 선생님,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먼저 보세요. 세훈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문서가 들어 있었죠. 이건 아빠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제가 경찰서에 요청해서 받았어요. 미정과 도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거기 보면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누군가 뒤에서 밀었어요. 뭐? 세훈이 사진을 확대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손이 도연의 등을 밀고 있었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일부러. 도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큰아버지요. 수진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큰아버지, 사고 당일 아빠 근처에 계셨죠? 그건 폐쇄회로 확인했어요. 사고 나기 10분 전 큰아버지가 그 횡단보도 앞 카페에 계셨어요. 미정이 입을 막았어요. 아주버님, 설마. 아니야, 나 아니라고. 도철이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경찰에 재수사 요청할 거예요. 수진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존엄사 신청은 살인 미수를 숨기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어요. 세훈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잠깐. 도철이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밖에서 보안 요원이 들어왔어요.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버님이. 정말? 수진이 엄마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아빠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날 밤 도연의 병실. 수진이 홀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빠, 들리세요? 그녀가 손을 꽉 잡았어요. 오늘 큰아버지 조사받으러 갔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는 믿어요. 아빠는 이렇게 쓰러질 뿐이 아니라는 거. 도연은 듣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들렸죠. 제가 지킬게요. 끝까지. 그 순간 도연은 느꼈어요. 손가락 끝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여. 제발. 손가락이 떨렸어요. 1mm, 어쩌면 그보다 작게. 하지만 수지는 느꼈어요. 아빠. 그녀가 손을 내려다봤어요. 다시 한번. 도연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아빠. 수진이 소리쳤어요. 선생님, 간호사님.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세훈이 달려왔고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죠. 환자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세훈이 도연의 손을 잡고 펠라이트를 눈에 비쳤어요. 박도연 씨, 제 말 들리시면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도연은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세훈의 손바닥 안에서 분명하게. 맙소사. 세훈이 다른 간호사를 봤어요. 뇌파 검사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병실이 순식간에 바빠졌어요. 기계들이 옮겨지고 전극이 부착됐죠. 수지는 한쪽 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모니터에 파형이 나타났어요. 세훈의 눈이 커졌어요. 신경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그가 도연의 눈을 다시 확인했어요. 박도연 씨, 저 보이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도연은 시도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거기 있었으니까.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움직여요. 선생님, 눈이 움직이고 있어요. 수진이 침대로 달려왔어요. 세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환자분, 이제 천천히 해보시죠. 제가 3개의 신호를 드리면 그 중 하나에 반응해 주세요. 준비되셨으면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도연의 검지가 움직였어요. 좋아요. 첫 번째, 따님이 지금 옆에 있으면 손가락을. 움직임. 두 번째,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눈꺼풀이 한 번 떨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 번째, 세훈이 잠시 망설였어요. 박도연 씨, 돌아오고 싶으시면 눈을 떠보세요. 순간 병실이 고요해졌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도연은 온 의식을 집중했어요. 4개월 동안 갇혀있던 어둠, 아내의 배신, 형의 탐욕, 그리고 딸의 헌신.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돌아간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문을 여는 것처럼. 빛이 들어왔어요. 흐릿했어요. 하얗고 부시고 눈이 부셨죠. 하지만 분명 세상이었어요. 다시 보는 세상. 아빠. 수진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 범벅이 된 하지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도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만들었죠. 수진아. 네, 아빠. 저예요. 수진이에요. 세훈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실, 기계들, 창밖의 봄. 모든 게 새로웠어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죠.
그리고 문 앞에 미정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정이 뒤로 물러났어요. 복도로 사라졌죠. 수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손만 꽉 잡고 있었으니까. 아빠,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도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도연은 재활치료실에 있었어요.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었죠. 말도 조금씩 나왔어요. 짧은 단어들. 숲, 진, 네, 아빠. 수진이 물컵을 건넸어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죠.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아빠가 돌아와줘서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했어요. 봄이 완전히 왔죠. 문이 열렸어요. 미정이 들어섰어요. 도연과 수진이 동시에 그녀를 봤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깨어났어요? 어색한 인사였어요. 남편에게 하는 인사치고는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이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미정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도 들어야 해. 미정이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은 안 할게요.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요. 지쳐서, 두려워서, 그리고 탐욕 때문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주버님 말에 넘어갔어요. 보험금이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어차피 못 깨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요. 도연은 가만히 그녀를 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내가 뭘 했는지 알았어요. 나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미정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이 미정의 어깨에 닿았죠. 나도 미안.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왜 널 힘들게 했어. 도연의 말은 더뎠지만 진심이었어요. 나 깨어나지 못할 뻔 했잖아. 여보, 수진이가 지켜줬어. 우리 딸이.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미정이 흐느꼈어요. 도연의 손을 꽉 잡았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봄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3개월 후 도연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여기까지. 물리치료사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 선생님. 이 정도 회복은 흔치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복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내가 만든 거. 제가요? 아빠, 제 요리 실력 아시잖아요. 그래서 좋아. 두 사람이 웃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 도연이 물었어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됐니? 재판 중이에요. 증거가 명확해서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거래요. 그렇구나. 아빠 미안해요? 아니,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평생 질투하며 살았으니까. 수진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저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엄마도 큰아버지도. 도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나도 엄마도 큰아버지도 다들 약하고 실수해. 하지만 그게 인간이잖니.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랬듯이. 수진이 아버지 팔을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날 지켜줘서. 병원 로비를 나서자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니, 이제 초여름이었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4개월간 볼 수 없었던 세상.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수진이 차 키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빠, 집 가서 엄마 요리 드세요. 오늘 특별 메뉴래요. 너희 엄마가? 네. 요즘 많이 노력하세요.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때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끝이 보이지 않아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박도현 씨처럼, 수진 씨처럼. 오늘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당신의 응원이 누군가에겐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